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 끝자락에 위치한 한 고시원. 박분희 할머니는 이곳에서 2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천장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한겨울엔 너무 차가워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복도 발자국 소리에 눈을 뜨고 복도 끝 공동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도 없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양동이로 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그런 후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과 고구마 하나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하루 한 끼면 돼요. 아침에 고구마 하나 먹고 저녁에 물 말아 밥 먹어요. 가끔 복지관에서 반찬 오면 그게 호사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복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 내리는 소리, 가끔 싸우는 옆방 사람들의 고함.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하루를 버팁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고시원 생활. 밤엔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방의 코 고는 소리에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남편 없이 평생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왔고, 이제는 연락이 끊긴 자식들. 그 둘 다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울까봐 먼저 연락도 못합니다. 오히려 짐이 될까봐 걱정만 쌓여갑니다. 그녀는 가끔 낡은 수첩을 꺼내어 자식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한때는 그렇게 예쁘고 잘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사진첩을 뒤지지만 오래된 흑백 사진뿐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격한 코 고는 소리, 밤새도록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는 옆방 청년,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소음 속에서 할머니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불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가라앉지. 텅 빈 방 안, 허름한 싱크대엔 찬물만 나옵니다.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밥솥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래된 밥솥에 쌀 한 컵을 씻어 넣고 물을 맞추는 것이 유일한 준비. 간장 한 숟가락 넣고 말아 먹는 밥이지만 그마저도 감사히 먹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듯한 느낌.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이래 보여도 나 나름대로는 깔끔 떨고 살아. 추운 겨울이면 몸을 웅크리고 전기장판 위에서 손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소원이 될 정도로 소소한 것들마저 사치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서 낯선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고령자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작은 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말씀 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상대의 말투에서 아기가 없음을 느낀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청년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월세는 얼마 내세요? 28만 원. 한 푼 두 푼 모은 걸로 내고 있어요.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기초연금 조금 더 보태서. 직원은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는 주거급여 대상자였지만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정부에서 대신 월세를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만 하시면 돼요.
자격 요건도 되시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난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직원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예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복지관 상담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까지 걷는 길이 멀고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오래간만에 설렜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상담 당일 직원의 안내로 준비 서류를 하나씩 설명 듣고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처음 써보는 급여 신청서. 그 글씨엔 조심스러움과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쓰는 이름 석자. 마치 오랜만에 세상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의 눈빛은 약간의 떨림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당연하죠.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해 있는 제도니까요. 복지관 직원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삶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품습니다. 복지관 상담 이후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들르게 됩니다. 사실 주민센터라는 곳은 평생 몇 번 가본 적도 없고 늘 공무원들 앞에 서면 움츠러들곤 했던 할머니에게는 낯설고 떨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사전 연락을 해두었는지 주민센터 창구 직원은 따뜻한 말투로 할머니를 반깁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신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약간 얼떨떨한 얼굴로 자리에 앉습니다. 담당자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해 기존 수급 내역과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박 할머니는 자동심사 대상이었고 복잡한 서류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간단해요.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게 진짜 되는 거냐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이런 제도 모르셨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동안 할머니는 손을 떨며 이름을 씁니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담당자는 그 불안한 마음까지 읽은 듯 말합니다. 어르신, 세금은 젊은 사람들이 냈지만 어르신들은 그 돈으로 지탱하신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으세요. 신청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할머니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내어 복지관 직원이 적어준 메모를 다시 꺼내봅니다. 주거급여 신청 완료. 결과는 3주 내 우편 도착. 기대 반, 걱정 반.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메모를 수십 번 넘겨봅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다시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정확히 18일 후 박분이 할머니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주거급여 결정통지서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결정 금액은 월 21만 4천 원, 고시원 월세 28만 원 중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쥐고 몇 분간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참 많이 미워했는데 지금은 고맙네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복지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젊은이 덕에 살았어요.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니.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계기가 되어 바쁘니 할머니는 복지관을 자주 찾게 됩니다. 복지 담당자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세요? 겨울엔 장판 하나로 버티니까 가스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전기세는 좀 많이 나와요. 밤마다 전기장판 틀고 자니까. 복지 담당자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통신요금 할인도 가능했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 요금이 매달 50%까지 감면됩니다. 처음엔 휴대폰 요금이 줄어드는 것이 신기했던 할머니는 한 달 뒤 고지서를 받고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정말로 깎였네. 이렇게까지 해주네. 담당자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면서 다른 제도들도 설명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후 관절 보조기 무상 지원 신청을 도와주고 틀니 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또 문화누리 카드도 신청하게 됩니다. 연간 11만 원까지 영화, 도서,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걸로 책도 사고 영화도 봐요. 노래교실에 필요한 CD도 여기서 살 수 있고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싶어요. 복지관에만 오면 내가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복지정보 설명회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밝은 표정이 되어 갑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도 따라 웃어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매일 집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복지관에 나와 운동도 하고 종이 접기 수업이나 영화 상영회에도 참여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 알게 되는 혜택들에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씩 적용받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게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나처럼 살고 있다면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날 고시원 문을 두드린 젊은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바쁘니 할머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신청도 하게 됩니다. 복지 담당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고시원 생활 너무 불편하시죠? 공공임대주택이 괜찮은 데가 있어요. 대기만 걸어두면 차례가 오면 연락이 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 같은 노인도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우선순위 대상자시니까 생각보다 빨리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기 신청을 하고 할머니는 고시원에서 예전보다 조금은 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세 번째 달, 드디어 도착한 우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 통보서.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복지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공공임대였습니다. 보증금 0원, 월세는 15만 원. 기존 고시원보다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이삿짐이라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큰 이불 하나, 전기밥솥, 작은 책상, 옷 몇 벌. 고시원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하나하나 포장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접시 2개, 머그컵 하나. 가난한 삶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옮겨가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봉사자들이 나와 이삿짐을 도왔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함께 손을 모아 침대 프레임을 조립하고 작은 책장을 옮깁니다. 할머니, 여긴 햇빛도 잘 들어요. 봄 되면 화분 놓으셔도 좋겠어요. 입주 첫날 밤, 할머니는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고시원에선 볼 수 없던 별빛이 반짝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무서워하지 않고 잠을 청합니다. 이젠 누가 문을 두드려도 안 무서워요. 여긴 내 방이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새 집을 둘러보며 꿈 같아를 반복했습니다. 따뜻한 온수, 단단한 벽, 제법 넓은 방, 냄새 나지 않는 화장실. 이 모두가 그녀에게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과 가까운 거리 덕분에 이전보다 프로그램 참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주 3회 밑반찬 배달을 신청하고 매주 화요일엔 노래교실, 목요일엔 건강 체조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복지관의 분위기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항상 먼저 인사해주는 직원들, 이름을 기억해주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함께 웃는 또래 어르신들까지. 그 속에서 할머니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플라스틱 화분과 씨앗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추 씨앗을 받아 집에 돌아와 베란다 화분에 심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잘 자랐니? 하고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마치 손주를 키우는 듯한 마음. 자라나는 초록 잎을 보며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저게 자라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자라는 기분이에요. 복지관에서는 여름이 되자 실내 음악회도 열렸고 노인 대상 치매 예방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나도 신청했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참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니 할머니의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바쁘니 할머니의 하루가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채워집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부엌 식탁 위로 스며들고 전날 심은 상추 화분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자랐나 보자. 아침 식사는 예전과 달리 김치와 국만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받아온 반찬에 계란찜, 멸치볶음, 때로는 두부조림까지.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넣으면 몸이 먼저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식사 후 TV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지런히 청소를 합니다. 가끔은 라디오 속 DJ와 혼잣말로 대화를 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의식한 게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복지관에 갑니다. 요일별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체조, 실버 라인 댄스, 노래교실 등이 운영되며 할머니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처음엔 동작 따라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박분이 어르신 오늘도 열심히 하셨네요. 선생님,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복습해요. 혼자 따라하기도 해요. 프로그램 후에는 동년배들과 도란도란 차를 마십니다. 연령은 다 다르지만 이야깃거리는 넘쳐납니다. 젊은 시절 고생한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지금 사는 임대주택 이야기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나는 햇빛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나는 벽지가 깨끗해서 좋더라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엔 근처 시장에 들릅니다.
이제는 복지카드로 할인도 받고 상인들과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친해진 가게 아주머니는 박 할머니 오셨네요. 좋은 시금치 들어왔어요. 하며 반겨줍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간단한 일기를 씁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작은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월 7일. 상추가 2장 더 자랐다. 복지관에서 김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 기분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면 반찬을 데워 저녁을 먹고 전화 온 친구와 통화도 합니다. 너도 복지관 꼭 신청해. 거기 가면 진짜 사람 사는 기분 들어. 밤에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을 느끼며 라디오를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과거 고시원에선 듣기 힘들었던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먼 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해 주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카메라 앞에 선 박분희 할머니, 이제는 약간의 화장도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단단한 생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사는 분 계시죠? 부끄럽지 않아요. 도움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도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할머니는 손에 쥔 복지카드를 살짝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로 버스를 타고 약국도 가고 가끔은 도서관도 가요. 나 이런 삶 상상도 못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낀 게 몇십 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꼭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꼭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고 할머니가 복지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햇빛이 비추는 골목길, 거기에 선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당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노후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르신이든 자녀든 주변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시원 방 한켠에서 몰라서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